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변함없이 만나게 되는 것도 일주일이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물론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저 역시도 이제 영상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책을 읽고 뭐 전날 저녁에 좀 책을 읽고 루틴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이런 생산적인 일이 좀 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기가 좋고, 일단 뭐 노안도 와서 눈도 아침이 훨씬 더 뭔가 잘 보이고, 그래서 저녁 무렵에는 주로 그냥 편하게 책을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책들을 다음날 이제 아침까지 이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좀 나누고, 또 저 나름대로는 복습?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왜 꼭 지키느냐 하면 저한테는 또 자기 개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아침 점화라고 한번 줘봤어요. 그래서 어떤 불꽃을 점화하는 것처럼 뭘 깨끗하게 하는 점화가 아니고 점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이잖아요. 이 영상 촬영이.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한다라는 어떤 그 시발점이다 하는 아침 점화라고 하는 이름을 줘봤고, 꾸준하게 아침에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읽는 책은 이게 어제 저녁에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이라는 책하고, 지금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 요거 지금 2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은 챕터 6. 그래서 뭐 어떤 전체적인 것보다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어드리는 것처럼, 아니면 저 역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을 같이 읽어나면서 여러분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6이에요. 슈퍼의식을 깨우는 마스터 파워. 어제까지 챕터 5 마무리했고, 일단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많이 읽었어요.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신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수긍이 가는 그런 신화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세상이 갓 만들어졌던 시절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땅과 사람, 새와 동물, 바다 생물, 풀과 꽃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만든 올림푸스 신들에게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성장해서 의식 수준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생명의 비밀을 몰래 감추는 것이었다. 신들은 어디에 숨겨두는 것이 더 안전할지 격렬하게 토론했다. 한 신이 이야기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 숨깁시다. 인간은 절대로 못 찾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끝없는 호기심과 야망도 주었기에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해도 결국 올라갈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신이 생명의 비밀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밑에 숨기자고 제안했다. 이 의견에 다른 신이 대답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끝없는 상상력과 불타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결국 도달할 겁니다. 한참을 더 논의하던 신들은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생명의 비밀을 인간이 찾지 않을 곳, 다른 모든 곳을 다 찾고 나서 의식 수준이 충분히 성숙한 뒤에야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깁시다. 다른 신들이 물었다. 그곳이 어딥니까? 그 신이 대답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는 것입니다. 신들은 동의했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생명의 비밀을 숨겼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뭐 신화니까 누군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그런 내용,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이런 신화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5,000년 동안 이제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교한 의식과 비법 전수로 이어져 오는
종교적인 공동체와 수도원, 비밀 결사체에서 일상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이 위대한 비밀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슈퍼의식, 슈퍼마인드, 마스터 파워, 슈퍼의식을 깨우는 마스터 파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슈퍼의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슈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 잠재의식하고는 또 다르게 여기에서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생산적이고 무한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의식을 깨우친 분하고 아닌 분하고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245페이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랬어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드릴 만하네요. 지금까지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그 힘의 두려움과 존경을 품은 채 그것을 글로 표현했으며 또 다른 이름으로 명명해왔다. 러시아의 신비주의 학자인 마담 블라바츠키는 그것을 신비 가르침이라고 불렀다. 이름이 어렵네요. 시인이자 철학자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그것을 신성이라고 칭했다. 우리는 모든 필요에 반응하는 엄청난 지성을 타고났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필요에 반응하는 엄청난 지성.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는 무한지성. 나폴레옹 힐은 이를 이제 무한지성이라고 불렀죠. 이제 뭐 그동안의 성공 철학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떤 뭐 부자학, 이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그 책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초의식, 여기 칼융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의식을 초의식, 잠재의식, 집단무의식 뭐 이런 표현으로 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로 우리가 쓰이는 이미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다뤘던 뭐 이분이 뭐 툭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많이 다뤘던. 그래서 이 슈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이 일단 솟아나는 셈이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봐 드릴까요? 슈퍼의식은 모든 순수한 창의력이 원천이다. 고전 미술, 음악, 문학은 모두 슈퍼의식에서 나온다. 에머슨은 그의 수필들이 저절로 써졌다고 고백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그의 손에서 종이 위로 단어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쓴 수필들은 영어로 쓴 작품 중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에 속한다. 이게 뭐 이제 소위 뭐 천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천재라고 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슈퍼의식과 맞닿아서 슈퍼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깨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다가도 어떤 신뢰의 믿음이 깨지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그러한 사실들을 믿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깨지면 그러한 천재성도 잃어가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젊은 시절 음악을 작곡할 때였다. 그는 실제로 마음속에서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어 펜을 잡으면 두 번 쓸 필요 없이 한 번에 완벽한 선율의 악보를 그릴 수 있었다. 그가 쓴 악보는 대체로 너무 깨끗했는데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궁정 작곡가인 살리에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불러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받아 쓴 것처럼 악보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도 솟아나는 어떤 샘 역할을 하는 것도 슈퍼의식이다. 또 슈퍼의식은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드는 특허제조기다. 슈퍼의식으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고 과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견도 한다. 에디슨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슈퍼의식을 사용해 해결책을 찾았고 이는 수백 가지의 성공적인 발명품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살던 당시에 전기 분야의 가장 뛰어난 천재였던 니콜라 테슬라는 전기 모터 모형이 완벽해질 때까지 그것을 조립하고 머릿속에서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나서야
작업실에 가서 새로운 모토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동작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의식이라고 하는 걸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인간적인 테두리나 인간적인 자기개발, 뭐 능력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기엔 일단 너무 초월적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그러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한 힘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라는 거죠. 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도구, 또 탁월한 문제 해결사라고 하는 부분하고, 수표의식은 탁월한 문제 해결사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가끔 자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 나중에 보면 자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지식이었음이 밝혀진다. 모순되어 보였던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사실은 정확한 방법이었던 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슈퍼의식에 대한 힘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냥 사장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맞는 얘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고 편협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나라. 우리가 좀 깨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식의 보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슈퍼의식이 주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252페이지. 이 슈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죠. 슈퍼의식은 무의식 단계에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작동한다. 잠재의식 속의 목표나 문제를 프로그래밍 한 다음 내보내면 그것이 슈퍼의식으로 전해져 슈퍼의식이 그 목표와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한다. 시급한 일에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데, 이때 슈퍼의식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해답을 찾아주려고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슈퍼의식이라는 것은 목표 지향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동기를. 자, 요 부분은 제가 좀 밑줄 쳤어요. 슈퍼의식은 자유에너지의 원천이다. 자유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한 현상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흥분하거나 강렬한 열망을 느끼거나 극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뚫고 지나가는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 부분 딱 읽는데 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왜 그냥 일반적인 평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좀 강하게 무언가를 하자, 목표, 이거 해보자, 아니면 어떤 감동, 아니면 여러분이 뭘 깨달았다라고 할 때 희열처럼 이렇게 막 잠 같은 것이 싹 달아나고, 그 다음에 막 맑아지고 머리가, 그러면서 뭔가 어디서인지는 모르는데 나를 뭐가 통과를 하면서 전류가 강하게 흐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뭐 저만 그런 경험 해봤나요? 아마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뭐가 짜릿하고 어떤 일종의 뭐 쾌감처럼 짜릿한 어떤 그런 기분이 이제 이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슈퍼의식은 자유에너지의 원천이다. 자유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한 현상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흥분하거나 강렬한 열망을 느끼거나 극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뚫고 지나가는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다. 이게 슈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딱 읽는데 이제 뭔지 알겠는 거예요. 응? 막 이렇게 뭔지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거 할 때 굉장히 느낌이 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느낌을 조금 더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보통 이것을 신경 에너지라고 부르지만 신경엔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했고,
네, 요 부분도 읽어드릴까요?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한번 떠돌던 그런 영상에 관한 거였었어요. 자, 자유에너지의 또 다른 예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68살 된 할머니 로라 슈츠 부인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40살 된 아들은 앞뜰에서 차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를 들어 올리고 있던 자동차 제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차 밑에 들어가 수리하던 아들의 가슴을 덮쳤다. 비명소리를 듣고 집을 뛰쳐나간 할머니는 곧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차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차의 범퍼를 잡은 채 무게가 거의 1톤이나 되는 자동차를 끌어올려 아들을 구해냈다. 그 광경을 이웃 사람들이 목격했고 나중에 신문 기자가 할머니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해놨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에 그 일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힘, 뭐 우리가 슈퍼의식, 우리가 자유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슈퍼의식이나 자유에너지를 느껴봤던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느껴본 거죠. 그런 순간에 어떤 모성하기가 급격히 발생을 하면서 그러한 슈퍼의식이 작동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조금 더 깨우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55페이지 이 부분만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나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그들이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지하지 않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부분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 여러분이 어떤 피부에 확 와닿아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그러니까 하자 안 하자, 한다 안 한다, 한다 못 한다, 못하면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결정. 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기주도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과 닮아 있어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주도라고 하는 게 왜 결정하고 중요하냐면 모든 일은 여러분이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려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결정해야죠. 책을 읽겠다. 결정해야죠. 읽던 안 읽던 결정을 해야죠. 그것을 결론을 안 내면 책을 안 읽겠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방송도 해야겠다. 그냥 오늘은 넘길까? 아니죠. 해야겠다. 결정을 해야죠. 아니면 안 하든가. 그게 자기주도적인 거예요. 하든 안 하든 뭐 이런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되죠. 제가 블로그 포스팅 오늘 해야지. 내가 내일 해야 될 일, 어떤 프리랜서로 일을 받은 일 해야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앞에서 나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그들이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지하지 않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해하셨죠?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둘까 말까, 다른 것을 할까 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든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중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바로 그 순간 평범한 재능을 지닌 사람도 엄청난 성취를 달성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자, 이건 마지막 얘기인데 참 중요한 얘기네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기주도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뭐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무언가 어떤 대가를, 그러니까 무언가 뭘 하나, 잠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지금도 이거 이제 말이라는 게 아침에 하는 말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하다 보면 제가 자꾸 발음도 꼬이는 게 뭐냐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러고 어떨 때는 막 말을 하는데 이제 뭐 공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말도 좀 딸리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가, 아침에 뭐 일단은 그런 아침을 희생을 해야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고, 제가 아침에 글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중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마음. 바로 그 순간 평범한 재능을 지닌 사람도 엄청난 성취를 달성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어떤 각오, 어떤 각오를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 각오가 뭐 어떤 뭐 특별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즉시 어떤 그런 변화들의 시작은 그 즉시인 거지. 야, 나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나는 언제까지 내가 이건 결정을 해서 할 거야. 쉽게 마음에 변할 거야.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즉시 먹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제 능력, 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영어 공부도 그래서 하고 있는 거니까.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존재라는 것만 깨우치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목표를 꾸준하게 해낼 수 있는 에너지도 우리한테 주고, 깨달음도 주고, 그런 시간들을, 남들이 10년 해야 될 시간들을 간절히 원하면 단축도 시켜주고 이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중간에 이거 뭐야? 별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한 번씩 공부에 대한 되새김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씩 아마 더 나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